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금요일 장 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장전 8시 전에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전 시황 뉴스를 클릭을 하면 제가 항상 8시 전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뉴스를 제일 메인으로 먼저 올려드렸냐면 코스닥을 좀 더 부양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졌고, 그동안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를 넘어갔고, 대형주의 탄력이 붙어서 참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들이 참 탄성도 좋았고 거래대금도 잘 터졌는데, 코스닥 위주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세제 혜택도 있고 뭐 연기금 투자 비중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내용의 뉴스예요.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어떤 시장이 벌어졌냐면 참 이례적인 시장이 벌어졌습니다. 지수 차트를 봐도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는 이렇게 하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상방으로 91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시장은 참 둘이 비슷하게 갔거든요. 코스피가 오르면 뭐 코스닥도 오르고, 네, 그런 시장이 벌어졌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코스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앞전 932포인트를 넘어 1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을 좀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해왔고, 예측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코스닥이 가려면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먼저 간다라는 이 전망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주식이 참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안 간 게 뭐냐면, 금요일날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간 거, 코스닥 위주의 이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로봇 섹터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 섹터 이제 종목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2차 전지도 뭐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있긴 하죠. 근데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을 강력하게 한 거는 로봇 섹터다.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던 제약바이오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12월에 좀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선순환의 관점으로 로봇,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코스닥 위주의 종목이 같다, 코스닥, 그럴 때 코스피 그리고 신규 테마, 얘네들은 거래대금이 얼마나 쏠리고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은 9월 10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벌어졌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가든지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12월은 여러분들이 종배, 상따, 뭐 단타 매매, 눌림 매매, 그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뉴스가 나왔고, 12월에 이제 코스닥을 이제 올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지수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12월에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제 중심을 좀 잡자면, 코스피는 줄줄줄 내려도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코스닥 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그 종목이나 섹터, 거기가 어디야?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테마, 그리고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하락할 때, 조정이 나올 때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또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맞게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게 단타 매매든 장투 매매든, 나는 무조건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를 뭐 단기 매매를 할 거야, 중단기 수익 매매를 할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게 아니라, 주식 명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거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이거 정부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괜찮은 뉴스들이 많아요. 뭐 2차 전지의 총력을 지원하겠다. 또 이제 보시면 국민성장 펀드 150조 규모의, 이게 이제 12일에 출범을 합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이 국민성장펀드에 해당되는 이 종목군들, 섹터 테마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살 거고, 일반 국민들이 ETF를 통해서 이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고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면, 그동안은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이 갔지만 이제는 코스닥 위주의 종목이 갈 수도 있다. 12월에
그리고 내년에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12월에 뭐 FOMC가 있어서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12월에 우리가 매년 해왔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나올 때 싸게 잡아서 다음날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이 매매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성공하지가 않았어요.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코스피에 있든 코스닥에 있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코스피를 일단 들어 올리려면 시총이 큰 대형주 상위 종목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고, 순환매 구조로 코스닥 안에서 로봇,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돌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뉴스를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TPU, 구글 TPU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또 뉴스를 보면 인텔이 또 올랐어요. 네,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셔서 12월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뭐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를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 뉴스를 꼭 참고를 하셔서, 네, 이 뉴스요,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왕이면 코스닥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큰 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날 뭐 다음 주든 흐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점과 미래에 대한 뷰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금요일 오전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이 뉴스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못했던 코스피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트레이딩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 정도 관점은 가져주시고 매매를 이어 나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갈 때 이 안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신규주라던가 뭐 그 전에 강했던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FOMC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미국 시장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점을 꼭 파악을 하시고,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나올 때 내가 만약에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무포라면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위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때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건지, 네, 이 점을 좀 고민을 해서 12월에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